바디를 보게 되면 div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어요. 각각의 div에는 id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id를 div1부터 div5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br 태그와 span 태그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일단 태그는 똑같이 다 div는 division, divide, 공간 분할 영역 태그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div에 대한 설정과 id를 줬다는 얘기는 얘네들한테 각각 다른 일을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id는 중복될 수 없는 고유값이라 그랬죠. 자,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건데,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이 글자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자, 스타일 볼게요. 자, 별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곱하기 표시인데,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선택자를 뜻해요. 바디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선택자의 마진, 외부 여백을 0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부 여백도 0으로 줬어요. 자, 이걸 이제 일종의 브라우저의 기본 초기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용하는 브라우저마다 기본적으로 여백을 가지고 다녀요. 즉 컨텐츠를 표현할 때 항상 여백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동 여백입니다. 근데 브라우저마다 약간 달라요. 이러한 여백을 아예 사용자가 초기화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놓을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간단한 브라우저의 여백 초기화다. 그리고 나서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자, URL이라고 나왔죠. CSS에서는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URL이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보시면은 grid.gif가 있는데, 자, 이 grid.gif는 말 그대로 모는 종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0 픽셀짜리. 자, 이것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글꼴은 영문은 콘솔라스, 한글은 맑은 고딕으로 표현을 해라. 그 밑에 보면 div가 있어요. 자, 이 div는 바디에 사용되는 모든 div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div를 공통적으로 세팅을 하겠다. 너비를 400 픽셀로 하고 높이를 40 픽셀로 하자. 400에 40짜리의 영역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백그라운드의 컬러 해서 배경 색상을 지정을 해주는데, 자, 이 배경 색상에 보면 RGBA로 나와 있어요. RGBA. 자, RGBA는 일반적인 RGB 값에다가 투명도가 포함된 게 RGBA입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얼마? 0.4가 돼요. 그래픽 툴에서 불투명도, 즉 오퍼서티를 0.4, 40%로 하는 것과 동일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레드 계열, 그린 계열, 블루 계열의 색상이에요. 따라서 자, 240에 220이라고 해놨으니까 파란색은 하나도 없고 빨간색과 초록색이 지금 가득 있죠. 그죠? 거의. 따라서 얘는 색상이 노란 계열로 나올 것이고, 노란 계열에서 투명도를 낮추니까는 반투명한 노란색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지션의 앱솔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쪽에 레이아웃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두게 되면은 위치를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절대 좌표 위치가 돼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id가 div1부터 div5까지 세팅을 해놨어. 각각 탑이라는 속성을 이용했는데, 이 탑이라는 속성은 현재 위치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리를 얘기해요. 이건 이 탑 속성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포지션의 종류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됩니다. 일단 포지션이 앱솔루트란 얘기는
모든 컨텐츠들, 모든 div들을 원점부터 시작하라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까지만 딱 쓰고 확인한다 그러면 모든 글자들이 다 겹친다는 얘기야. 한 곳에. 그랬다가 이제 div의 위치를 div1은 탑 0, div는 탑 100픽셀을 하게 되면 원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100픽셀 내려가게 돼요. div3은 탑 200이라고 했어. 원점으로부터 200픽셀 내려가게 되고 div4가 탑 300이에요. 원점으로부터 300픽셀을 내려가게 되고 div5는 탑 400 원점으로부터 400픽셀 내려가서 표현을 해라. 이런 뜻이 돼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확인을 했을 때 div1 얘가 div2, div3, div4, div5란 얘기예요. 시작 위치를 보게 되면 div1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좌측 상단이 바로 원점이 되죠. 0,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div2는 탑 100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100픽셀 내려가서 시작을 해라. div3은 200, div4는 300, div5는 400. 지금 모눈 종이를 깔아놓은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눈에 이 사이즈를 보란 얘기예요. 한눈에 보라고. 전체 100 곱하기 100짜리인데 진하게 보이는 이 네모칸 하나가 100 곱하기 100짜리예요. 그 안에 네모칸 하나는 10픽셀씩입니다. 10픽셀. 따라서 이 안에는 100칸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보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딩 조정을 해주는데 div1에 대해서 div1은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걸 보니까 패딩 탑이 10이에요. 자, 패딩은 내부 여백이었는데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4가지 값을 줬어요. 패딩 탑은 위쪽 내부 여백이에요. 위쪽 내부 여백. 자, 위쪽에 내부 여백을 10픽셀 줘라. 그래서 위에 잘 보시면 한 칸이 떨어져 있어요. 글자 위에. 패딩 바텀 10픽셀. 마찬가지로 컨텐츠의 영역에서 아래쪽으로 10픽셀의 여백을 줘라. 그래서 마찬가지 밑에 10픽셀이 떨어집니다. 패딩 레프트 10픽셀. 글자가 들어가는 시작 영역으로부터 왼쪽에다가 10픽셀의 여유를 둬라. 패딩 라이트 10픽셀. 오른쪽에 10픽셀의 여유를 더 줘라. 원래 처음에 박스의 크기는 400픽셀에 400픽셀짜리였습니다. 그런데 패딩을 전부 다 10픽셀씩 줬어요. 이렇게 10픽셀의 패딩 값을 주다 보니까 전체 사이즈는 400픽셀에서 좌우가 10픽셀씩 늘어났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10픽셀이 더해져서 전체 너비는 1칸, 2칸, 3칸, 4칸 420픽셀이 되는 거야. 요 끝에 크기를 보세요. 420픽셀. 그 다음 높이도 40픽셀이었는데 위와 아래에 각각 10픽셀을 주다 보니까 위에 10픽셀, 아래 10픽셀 따라서 40픽셀 더하기 20픽셀에서 6칸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박스의 크기가 실제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420에 60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쪽 보자고요. 아래쪽 보면 div에 패딩 10픽셀 이렇게 썼어요. div의 패딩 10픽셀 값을 하나만 썼습니다.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없이 뒤에 하이픈을 다 생략하고 그냥 10픽셀을 쓰게 되면 내 모서리를 전부 다 동일한 10픽셀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즉 4줄을 써야 되는데 이 4줄의 값이 똑같잖아. 변 4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그냥 생략하자야. 이거를 생략을 하고 하나로 줄여서 단축해서 쓰자. 그래서 상하 좌우 전부 다 10픽셀이 떨어지니까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420에 60픽셀의 영역을 갖습니다. 자, 다음 것도 볼까요? div 3번은 패딩에 10픽셀 한 칸 띄고 20픽셀이 됐어. 10픽셀 한 칸 띄고 20픽셀이 되면 이건 무슨 의미냐? 첫 번째 10픽셀은 상하를 뜻해요. 위아래. 즉 패딩 탑과 패딩 바텀을 합쳐가지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20픽셀은 패딩 레프트와 패딩 라이트 좌우를 합친 거예요. 같은 값일 경우에. 따라서 상하 10픽셀 좌우 20픽셀이라는 값을 부여받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자 400에다가 좌우에 20픽셀이죠. 그러니까 총 40픽셀이 늘어나서 440픽셀로 끝나. 상하는 10픽셀씩 붙었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이 40에 20픽셀 더한 60픽셀이 됩니다. 네 번째 걸 보자고요. 네 번째 거는 패딩의 값이 3개예요. 값이 3개예요. 자, 이렇게 값이 3개가 되는 경우에 첫 번째 값은 위쪽 상이 돼요. 패딩 탑. 얘는 패딩 탑이에요. 두 번째 값은 좌우예요. 두 번째 값은 좌우. 세 번째 값은 아래입니다. 하. 따라서 얘는 늘렸으면은 패딩 탑은 10, 패딩 바텀은 30, 패딩 레프트와 패딩 라이트는 20이 돼. 따라서 영역의 크기는 너비가 400에 왼쪽 20, 오른쪽 20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너비는 40, 그래서 440이 되고, 높이를 보게 되면 위에 10픽셀의 여유가 있고 아래쪽에는 30픽셀에서 3칸이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과 30을 더한 40, 즉 기본 40에 여백 40에서 80픽셀의 여백을 갖습니다. 마지막 패딩에 보면 10픽셀, 20픽셀, 30픽셀, 40픽셀 4개의 값을 썼어요. 이렇게 4개의 값으로 단축해서 쓰게 되면 처음 시작값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첫 번째 값은 위, 두 번째 값은 오른쪽, 세 번째 값은 아래쪽, 네 번째 값은 왼쪽이 돼요. 따라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자, 위에 10픽셀 한 칸 남았죠? 한 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2칸인데 확인이 잘 안 돼.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니까. 아래쪽에 3칸 남는 거 보여요. 왼쪽에 몇 칸? 4칸 남았어. 4칸 남았어요. 자, 전체 사이즈를 보니까 400에 얼마? 60이 돼요. 그럼 460이 된다는 얘기는 왼쪽에 3칸이 남았으니까, 왼쪽에 4칸 남았죠? 440에 오른쪽에 얼마 남았다는 얘기야? 2칸 남았더라. 여기 20 값이에요. 그래서 460. 높이는 10과 30을 더해서 전체 8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박스 모델에서의 내부 여백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컨텐츠의 크기와 실제 얘가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는 엄연히 다르다. 이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컨텐츠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div 하나를 더 만들고 패딩을 아예 안 준 상태에서 사이즈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400에 40이 나와요. 바디에다가 그냥 div 1, 2, 3, 4, 5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div 하나 만들고 div 6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얘만 그냥 딱 부여를 해주게 되면
그냥 400에 40 사이즈만 딱 나와. 그러면 한 번에 이제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컨텐츠가 차지하는 영역 중에서 내부 여백만을 가졌을 때 얼만큼의 크기를 갖는가 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백그라운드 바닥에다가 모눈 종이를 깔아서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자, 기억해야 된다. 단순하게 컨텐츠의 너비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컨텐츠에 내부 여백, 즉 패딩이 들어가 있다면 걔네들도 사이즈에 포함된다는 거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